당신이 평생 아끼며 살아온 집, 지금 팔지 않고도 매달 100만 원 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면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키는 방법, 바로 오늘 그 결정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영상 스크롤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 3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2막을 위한 따뜻한 나침반,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말 받을까 말까? 내 집을 맡기고 돈을 받는 이 제도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지, 혹시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질문이 오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의 개념부터 장단점, 오해와 진실, 신청 조건, 그리고 활용 전략까지 샅샅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국가에 맡기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공식 명칭은 영무기지론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하지만 자가주택은 있는 분들이 그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집을 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살아계신 동안에는 계속 내 집에서 거주가 가능하며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장점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 돈 나갈 일은 끊이지 않죠. 하지만 일정 금액의 주택연금이 매달 들어온다면 적어도 생계에 대한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되며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걱정이 없다는 점. 어떤 분들은 집을 맡기면 나중에 어디서 살아야 하나 걱정하시는데 주택연금은 종신 거주권을 보장합니다. 즉, 살아계신 한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이사나 퇴거를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세나 전세처럼 불안정한 주거 형태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 주거 대책일 수도 있죠. 세 번째, 집값이 하락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장점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지만 나중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가족들이 빚을 떠안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비용 초과분을 국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했더라도 자녀들이 갚아야 할 부채는 없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에 자녀에게 손 벌리기를 꺼려하시죠. 하지만 주택연금을 통해 내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도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죠. 자, 이번엔 반대로 주택연금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산 상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신 후 해당 집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유가 됩니다. 물론 자녀가 상속을 원한다면 그 시점에서 자녀 채무를 상환하고 집을 인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주택연금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도 해지가 어렵다는 점.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다시 돌이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고 싶다거나 생각보다 연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불만족스러울 경우 쉽게 전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금액은 집값과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65세 남성이 가입한다고 해도 매달 120만 원 수준의 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죠.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서울 외 지역이나 저가 주택일 경우 이 정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출 전세 세입자 문제입니다. 주택에 이미 대출이 있거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환 후 가입이 가능하고 세입자도 주택연금 조건에 따라 퇴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어떤 사람이 활용하면 좋을까요? 고정 수입이 없는 60대 이상 은퇴자, 직장이 없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은 훌륭한 현금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외에 추가 재산이 없는 분들, 여유 자산이 없다면 유일한 자산인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보다 내 노후가 더 중요하신 분들, 부모가 먼저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면 자녀도 부담을 덜고 각자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거주지를 원하는 분들, 주택연금은 종신 거주를 보장하므로 전세난,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 거죠. 받을까 말까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나면 내 집이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니지 않을까? 자식들이 상속받지 못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입니다. 주택연금은 선택의 제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자신에게 맞는 조건일 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앞으로 2030년 동안 고정적인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내 노후 생활의 우선순위는 상속인가? 안정적인 거주와 소득인가? 만약 내가 중병에 걸리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남은 배우자나 자녀들은 어떤 준비를 해두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주택연금은 더 이상 낯선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든든한 노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 전해드릴게요. 70대 초반의 김모 어르신 부부는 15년간 자가주택에 살면서 월세 수입도 없고 자녀도 모두 독립해 외롭고 막막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과 병원 진료비로 생활비가 부족했고 노후 자금이 거의 바닥났죠. 그런데 우연히 행복한 노후 정보 유튜브에서 주택연금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결과는요?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아 병원비, 식비 걱정을 덜고 무엇보다도 내 집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에게 집 안 물려줘도 돼요. 부모님 건강과 편안한 노후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반응하며 오히려 안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온 공간이고 추억이 깃든 삶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현금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묶인 자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노후 자산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 정보 채널에서는 이처럼 꼭 필요한 노후 정보, 돈이 되는 제도, 그리고 실질적인 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유튜브 채널 행복한 노후 정보, 다음 시간엔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